토론이라는 게 말싸움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이 옳아라는 약간의 고집이 생길 수 있는 시기에 사고를 확장하고 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죠. 게다가 중학생의 발달 시기에 적절하고 입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이제 경험이 있다 보면 내 생각을 주저없이 말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거 봐. 말 듣고 하는 거 봐봐. 이렇게 하지 말고 정청의 힘을 믿어라. 네. 자,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훈 교수입니다. 자, 책도 많이 읽는 요즘 아이들, 독서 토론 학원이나 논술 학원까지도 많이 다니고 있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요,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독서량인지 아니면 토론의 경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토론 좀 하는 중딩이 되고 싶어의 저자 이효록 선생님과 함께요,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토론을 못하는지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본편 영상 이야기에 앞서 영교시 부모에게 협찬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대웅제약의 에너시스 집중샷인데요. 요즘 수험생 부모님 상담에서 유독 자주 반복되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주제라 먼저 짚고 가려고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 중 하나가 이건데요. 애가 공부하는데 자꾸 졸려해요. 예전에는 졸리면 쉬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정의 밀도 자체가 높아졌고요.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고민도 카페인을 먹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공부 상태를 버티게 할 것인가로 조금씩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 합성 카페인은 각성은 빠르지만 이후에 확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합니다.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은 잠을 깨우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 공부 흐름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과라나 추출물 기반의 식물성 카페인처럼 각성은 유지하되 몸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의 선택지를 찾는 흐름이 많아졌습니다. 에너시스 집중샷은 카페인과 태아닌을 함께 배합해 각성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긴장이 과도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구성된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이런 조합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부가 잠을 깨우는 문제라기보다 하루 동안 공부 흐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더하게 만드는 성분이 아니라 하루 공부 리듬을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쪽에 가까운 구성이라는 점도 부모 입장에서는 살펴볼 만한 지점입니다. 무엇보다 제약사에서 만든 제품이라 부모가 성분을 확인하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공부의 해답은 보조제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는 아이의 공부를 더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조건 속에서 공부 흐름이 덜 흔들리도록 조정해주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6년차 중학교 교사이자 토론 좀 하는 중딩이 되고 싶어 저자 이현옥입니다. 선생님, 토론은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리하고 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보시기에 요즘 아이들 토론을 자주 하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고, 토론에서 진짜 한다면은 애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는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주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이런 토론 방법을 잘 늘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좀 늘리는 추세긴 하거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면 토익 토론을 들여와서 수업에서 좀 적용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뭐 초등학교에서는 하브루타라든지 거꾸로 수업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늘리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처럼 강의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까. 그런데 실제로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토론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토론을 많이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토론을 못할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선생님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진도도 나가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분명히 이 주제에 대해서 토의해봅시다, 토론해봅시다 라는 멘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토론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줄 알고 상대방의 의견을 조율할 줄도 아는 근데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건데 이게 뭐 또 입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라 그 부분들이 좀 축소되고 있다. 네. 자, 요번에 또 이렇게 고생하면서 집필을 하신 제가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보시기에요. 토론을 잘한다는 거는 도대체 뭡니까? 경청하고 논리에 맞춰서 협력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거는 일단 잘 들어야 돼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로 찬반 토론할 거야 라는 것부터 잘 들어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토론 과정에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반대 의견을 통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죠. 경청을 잘하는 아이가 토론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가 필요하죠. 내가 어떤 주장을 할 건지, 그러면 그거의 근거는 뭐가 될지,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될지, 이 과정을 쭉 훑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논리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아이들이 토론을 잘하고요. 마지막으로 토론이라는 게 말싸움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석 의견을 내서 저 사람을 누르고 이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토론이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 가면서 최선의 대안을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최선의 대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까지 사실은 가야 되기 때문에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토론을 잘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부인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한다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그 사고를 멈추지 않고 계속 그걸 표현할 줄 아는 거. 난 이게 진짜 건강하게 잘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기 생각을 갇혀 있지 않고 생각을 확장하는 과정이 토론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사고력이 발달하도록 하는 게 토론이라서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토론 방식을요, 대부분 찬반 토론으로 구성하셨잖아요. 그 중학생 토론에서 이 방식을 중심에 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학생의 발달 시기에 적절하고 입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중학생은요,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과 다르게 좀 논리적인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데 왜 찬반 토론이냐?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찬반 토론이기 때문이에요. 참성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에서 내놓는 근거들을 접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네? 라고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방금 다양한 생각을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중학생들이 애매모호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하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찬반 토론에서는 대체로 논거나 그런 주장들이 명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많이 중요해지거든요. 내 생각이 옳아라는 약간의 고집이 생길 수 있는 시기에 사고를 확장하고 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죠. 게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입시라는 허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도움이 돼요. 뭐 학생부 기록할 때도 어떤 논거로 어떻게 토론을 했다라는 도움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뭐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늘어나면서 이런 토론을 하고 면접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때문에 찬반 토론을 선정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느낀 거는 이미 찬반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토론을 자연스럽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모티브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 책을 잘 구성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토론하다 보면 좀 안 좋은 저도 기억이 있는데 네. TV에서 막 이렇게 어른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네. 아유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딴 데도 돌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토론을 하면 아이들이 자기 말이 서로 맞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학교에서는 그 이후 토론이 어떻게 좀 방향이 흘러가나요? 토론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말싸움하다 목소리 큰 애들이 이겼어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두 개의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아, 네. 뭡니까? 경청과 규칙의 히어로가 등장을 하죠. 아. 네. 그래서 아이들이 토론을 지고 이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서로 막 싸우다가 찬성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끝나면 찬성 쪽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저 아이들이 나를 공격했어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쭉 가다가 결국은 목소리 큰 아이들로 결론이 지어지고 그냥 아이들끼리만 맡겨두면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경청의 히어로죠.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맥락에 어긋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경청의 히어로가 딱 나타나서 맥을 확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게 말싸움이 아니라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바른 토론 쪽으로 가고요. 이런 말싸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려면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규칙을 정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리는 없이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 애 있어. 네. 그래서 뭔가 말빨은 좋은데 핵심은 없는 그런 친구들이 토론을 끌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토론을 할 때 1분, 1분씩만 얘기할 거야. 시간을 정해주고 시작을 하면 논리정연하게 좀 정리하는 그런 힘도 생기고요. 그리고 티키타카가 더 잘 되는 면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저 아이가 나를 공격했어.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럴 때 규칙을 정하면 좋습니다. 쿠셔너를 써서 하자. A라는 의견을 냈으면 A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동의하는 말을 해서 그 부분을 쿠션으로 넣어주면 그 토론이 조금 더 부드럽게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 집단에서 토론을 할 때 그런 규칙을 먼저 사전에 정해놓고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토론은 승부를 내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꼭 승부를 내려고 하잖아요. 네. 어느 쪽이 이겨야지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네. 이 책에서는요, 토론 전에 자료를 읽고 근거를 정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이 단계에서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나 선생님들이 많이 동의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문해력 그리고 디지털 세대의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죠. 문해력이라는 건 뭘까요? 자료를 일단 보고 나서 핵심어가 뭐지? 주제가 뭐지? 여기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라는 거를 파악하는 거 어려워요. 아이들이 글 자체에 대해서 읽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 제가 토론할 자료를 주면은요, 아이들이 쭉 보면서 한 5째 줄에 중요한 단어 같은 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다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다 읽고 준비를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글을 읽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읽는 걸 싫어하고 연습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좀 낮아진 데 어려움이 따라오고요. 이런 정보들을 찾았을 때 방대하잖아요. 정말 정보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그 핵심을 찾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쏙쏙 뽑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데 놀랍게도 인터넷에 있는 자료가 거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게 틀릴 수도 있지 않나? 엉뚱한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또 AI도 거짓말 잘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AI가 하는 거는 모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인터넷 자료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생각이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그 방대한 자료에서 뽑기도 힘든데 제대로 된 자료를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좋은 자료를 선별하는 능력도 필요한 거고 네. 그것을 자기 언어화로 만드는 것도 필요한 거고 네. 실제로 아이들하고 집에서 토론 많이 하십니까?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이제 경험이 있다 보면 내 생각을 주저없이 말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돼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토론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저거 봐, 좀 말 듣고 하는 거 봐봐. 이렇게 하지 말고 경청의 힘을 믿어라. 네. 자,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책에서 토론이 끝난 후에 토론 후 톡을 두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 책,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왜? 굳이? 나 바빠. 책 읽을 시간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토론 후 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자면 처음에 아이들이 관심 있을 법한 주제로 아이들의 대화로 토론 주제에 찬반 근거를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제 핵심이 뭔지를 요약을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토론 후 톡이거든요. 토론 후 톡으로 나의 일상에서 이런 토론 주제를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학교에서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찬반 근거를 다 읽은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나한테 만약에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쓰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쓸까? 그리고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규칙이 어떤 게 있으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 생활에 가져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마트폰 사용 계획을 내가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까지 이어지는 질문들이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내 생활에서도 연결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찬반 토론을 합해서 솔루션으로 제시하면서 아이들이 좀 생각을 다양한 방향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넣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책에서 이거를 토론 후 톡이란 카테고리가 있어서 너무 인상 깊게 봤고 너무 좋은 배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토론을 마쳤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게 토론 후 톡 그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책의 저자로서 이 책은 어떤 아이들이 읽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관점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미래를 잘 살아가고 싶은 아이들이라면 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게요.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협업, 그리고 창의력을 길러주는데요. 이게 바로 미래에 필요한 역량으로 뽑히는 4가지거든요. 그래서 토론에서 자료 조사를 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보면서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력이 늘어나죠. 그리고 아이들이 상대 의견을 잘 듣고 그리고 나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경청을 해야 되고 또 상호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좀 더 새로운 건 없을까? 좀 더 나은 방향은 뭘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까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아이들이라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찬반 토론을 가끔 학교에서 하지만 자료를 어떻게 골라낼지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구나. 생각은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사실 뭐 이런 책들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선생님의 글쓰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좀 열린 사고를 가진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 글도 썼거든요. 저는 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얻어서 계속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께서도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적정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네.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이 책은 토론의 기본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책과 동시에요. 말해도 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책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요. 토론 좀 하는 중등이 되고 싶어의 저자 이현옥 선생님과 함께 요즘 아이들의 토론과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여행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